네, 안녕하세요. 원바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본체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력 전달 장치에서 본체의 형상은 거의 항상 비슷하게 나오는데, 따라서 다양한 도면을 모두 연습해 보신다면 앞으로 어렵지 않게 본체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어서 이번에 안쪽을 돌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보시면, 조립들 보시면은 안쪽에 이렇게 치수가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이쪽 베어링 부분은 치수가 아주 정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어링은 여러분들이 가공하거나 주조하는 것이 아니라 베어링 규격품을 공장에 주문해서 사오게 되는데, 이 베어링 치수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이라고 하면은 40에서 공차 무슨 값을 줘서 정확하게 이 치수가 무엇인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치수를 측정했는데, 자로 측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42.3이 나왔다. 그럼 대충 4.3 버리고 42로 해야겠다. 물론 이런다고 대부분 맞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42.3 혹은 42가 나왔다 해주시면은 규격집을 열으신 다음에 40이 나왔는데 어디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베어링 탭이 23번 깊은 홈 볼 베어링 가셔서 42번 살펴보시면은, 자, 6004번과 6905번이 유력한 후보죠. 그리고 왼쪽 위에 6806번도 있고, 보통 도면에 이 베어링 번호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측정할 것도 없이 6004면은 바깥 지름이 무조건 40이니까 40을 갖다가 측정할 필요 없이 40을 갖다가 원을 그려주신 다음에 돌출시켜주면 되는데, 이렇게 호칭 번호가 안 나와 있는 경우는 어떡하냐? 쭉 지름을 측정하고 바깥 지름을 측정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측정해 본 결과 쭉 지름이 20이 나오고 지금 현재 바깥 지름이 42가 나오니까 어떤 게 되겠나요? 자, 6004번이 되겠죠? 안지름 20, 바깥지름 42. 자, 이렇게 되면은 못따기 0.6 이런 것까지 정확히 다 나오니까 이 부분을 살펴주셔서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자, 이 규격집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규격집에서 31번을 살펴보시면은, 아까 못따기가 이 베어링의 못따기가 0.6이라고 했는데, 이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되는지까지, 그 안쪽을 어떤 식으로 못 갖게 하는지까지 정확하게 규격이 나와 있으니까 꼭 규격집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측정해 본 결과 42였고, 규격집을 살펴본 결과 42가 맞았죠. 자, 42로 뚫어줍니다. 원을 42로 해주시고, 어디까지 뚫냐? 어디까지 뚫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아니죠. 여기까지 쭉 뚫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중심선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치수가 일치한다면 한 번에 뚫어주시는 게 훨씬 더 작업 효율성이 늘어나겠죠. 자, 42로 여기까지 측정해 본 결과 63이 되겠네요. 42로 63만큼 쭉 뚫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쪽 부분을 측정해 본 결과 지름 34에 두께 3이 되니까 안쪽 부분에다가 34 돌출 3. 자, 그런 다음에 22로 한 번 더 뚫어줘야겠죠? 지름 22 돌출, 얘는 그냥 끝까지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왼쪽에서 다시 화면을 돌려서 스케치, 이쪽 부분은, 자, 이쪽 부분도 정확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측정해 보시면은 몇이 나오나요? 이쪽 부분에 지금 뭐가 들어가죠? 네, 오일실이 들어가죠?
오일실 같은 경우는 역시 규격부입니다. 오일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안쪽에 있는 오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밀폐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자, 오일실 파트를 찾아봅시다. 오일실 파트가 37, 38번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오일실 같은 경우에는 뭐 정확하게 확인하셔도 되겠지만 오일실은 규격집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책에다가 써줄 건데 해당되는 치수를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일실 현재 여기 측정해 본 결과 얘도 역시 소수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32 해주시고, 자, 돌출이 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측정해 보시면 안쪽 부분이 절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5.2, 5.1, 5.3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안쪽은 반드시 5에다가 플러스 0.2 한 만큼 돌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자, 오일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오일실이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여유를 줘야 됩니다. 이 여유 주는 간격이 이 B값에 0.1에서 0.15배 이렇게 치수가 나와 있으니까 이 치수에 대한 값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치수에 대한 값, 보통 거의 치수가 일정하게 나오니까 이 치수에 대한 값은 책에다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은 외워주시면 편하겠죠? 아니면은 5면은 5.2, 6이면 6.3 이런 식, 6이면 6.2 이런 식으로 쉽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부도 뚫렸고, 자, 이제 가운데 파인 부분 뚫어야 되니까 이쪽 부분은 어떻게 뚫냐?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를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평면 클릭해 주시고 이쪽 평면 간격 띄우기 몇 만큼 떨어져 있죠? 16만큼. 자,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6. 그런 다음에 스케치 S 버튼 눌러주셔서 원의 단축키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컨트롤 시프트 C입니다. 안쪽 지름이 50, 돌출로 50만큼 측정해 보니까 안쪽이 35가 되겠네요. 길이가 35로 완료시켜주면, 자, 대략적으로 1차적으로 작성으로 해야 될 것은 모두 끝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면은 가시성을 꺼주시고, 자,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 해야 될 것이 수정 기능을 이용해 주셔서 마무리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목깎이를 해주셔야 되는데 목깎이 치수가 어떻게 되나요? 이러시는데 주소에 여러분들이 적으실 때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목깎이는 라운드 2라고 적어주시면 라운드 2라고 적어주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규격집을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라운드 3, 이거는 여러분들이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라운드 2로 하거나 라운드 3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주소 적으실 때. 선생님은 라운드 2로 해볼게요. 자, 목깎이, 라운드가 목깎이죠. 목깎이를 클릭해 주셔서 라운드 2. 자, 목깎이 할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이쪽, 그리고 이쪽, 이쪽. 자, 이쪽은 베어링 커가 붙는 부분이니까 목깎이를 해주시면 안 되겠죠. 확인. 자, 그 다음에 아래쪽도 계속 해보도록 합시다. 아래쪽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도, 자, 근데 선생님 이쪽 안쪽 부분이 안 보여. 이럴 경우 어떻게 하냐? 뭐 가장 편하게 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선이, 목깎이를 클릭해 주시면은 선이 안 보이는 부분도 가상선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도 본인 찾기 힘들다. 이럴 경우에는 검사에 가셔서 단면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단면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X, Z 평면으로 잘라주시는 게 편하겠죠? 클릭해 주신 다음에 확인 하면은 이쪽 부분이 이렇게 다 잘라 나간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깎이 훨씬 편하겠죠? 목깎이를 클릭해 주셔서 이쪽 2, 그리고 이쪽도 2. 자,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3이니까 3으로 해주셔야겠죠? 3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자, 이제 안쪽 목깎이 끝났으니까 굳이 필요 없다 하면은 이 왼쪽 위에 분석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분석 가시성을 클릭해 주셔서 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도 역시
둥글수름하게 생겼죠. 이쪽도 역시 목깎이를 이용해서, 못따기가 아니라 목깎이를 활용해 주셔서 이쪽 부분이 어떻게, 이쪽 치수는 어떻게 확인하냐, 여기 이 치수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치수를 활용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확인해 주시면 이쪽 전체 길이를 알 수 있겠죠. 이쪽 전체 길이를 확인해 주시면 76이 되겠네요. 그리고 전체 길이가 100이 되니까 100에서 76 빼면은 24, 그 반절이 12. 따라서 12만큼 못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12를 클릭해 주시고 못따기, 못따기. 자, 이 뒤쪽 부분도 못따기, 못따기 해주신 다음 확인. 자, 그 다음에 안쪽 원을 뚫어주시면 되겠죠. 못따기 먼저 하면 편한 점이 뭐냐, 위쪽 부분을 스케치 눌러주셨을 때 원을 클릭해 주셔서 이쪽 못따기만 클릭해 주셔도 중심이 자동으로 나타내니까 치수 구석을 굳이 한 번 더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안쪽 치수 9, 이쪽 역시 9. 이쪽 같은 경우에는 배열 기능을 해주시면 배열 기능을 이용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4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주셔도 됩니다. 혹은 점을 찍어 주셔서 구멍 버튼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스케치 마무리해 주시고 돌출.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위쪽으로 뭔가 더 돌출된 것을 확인해 주신대요. 자, 이쪽 이렇게 해주시기 전에 현재 보시면은 20짜리로 위로 돌출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죠. 20, 20. 볼트 머리 놓는 용도로 위쪽으로 20만큼 띄어서 주조를 한 다음에 가공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 해주신 다음에 위로 3만큼. 자, 그 다음 다시 스케치 버튼을 클릭해 주셔서 9, 9, 그 다음에 9, 9.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돌출, 가운데 부분 쭉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면은 볼트가 들어가는 구멍이 완료되겠죠. 자, 선생님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서없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쪽 부분부터 한 다음에 마지막에 목깎이를 한 번에 해주시면 편하겠죠. 이쪽 부분까지. 자, 목깎이 2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전체 목깎이를 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쪽 부분 다 못따게 해주신 다음에 적용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쪽 부분 한 번에 되겠죠.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쪽 부분도, 그 다음에 또 위쪽 부분, 자, 이쪽도 역시 목깎이가 들어가죠. 자, 여러분들이 근데 목깎이에서 중요할 점이, 목깎이의 순서에 따라서 형상의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리브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 먼저 목깎이 하고 아랫부분 목깎이 하는 거랑, 혹은 이쪽 부분, 바로 이쪽 부분 목깎이 하고 위에 약측면 모서리 목깎이 하고 아래쪽 부분 목깎이 하고, 이 순서에 따라서 이 세 개가 순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목깎이 형상의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들께서 꼭 그 점을 확인해 주셔서 목깎이를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이 형상이 틀린다고 점수가 감점되곤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기능사만을 위해서 설계를 하진 않죠. 그러니까 꼭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기계제도 책에서 확인했으니까 기계제도 책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보시는 기계제도 책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선생님 책에다가 작성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책이 넘어가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것이 여기 못따기 안쪽 부분에 축이 들어가는 쪽에 이렇게 정확하게 치수가 되어 있으면 축이 들어가기 힘들겠죠? 여기 쪽엔 베어링이 들어가는데 베어링이 들어가기 힘들겠죠? 못따기 같은 경우에는 도시되지 않는 것은 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 자, 그런 다음에 이쪽 부분 못따기 하려고 봤더니 이쪽 부분 뭐가 들어가죠? 이쪽 부분에 오일실이 들어가겠죠? 이쪽 부분은 그래서 못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규격집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일실 들어가는 규격집 페이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이쪽 부분 살펴보면은 안쪽 목깎이는 0.5로 해라. 그리고 0.5 이상으로 해라. 그리고 이쪽은 알파 15에 30도, 대략적으로 30도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치수가 안 나오시면 15도까지도 가능하고요. 자, 30도로 해서 이쪽 부분 못따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이쪽 치수는 몇으로 할 거냐? 이때 같은 경우에는 뭐 0.5로 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못따기를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못따기 클릭해 주신 다음에 30도 0.5 해주셔서, 자, 클릭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못따기가 들어가도록 하겠죠. 그 다음 못깎기 0.5 안쪽 부분. 자, 이쪽 부분은 선생님이 임의로 넣는 값이 아니라 규격집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이 못깎기를 해주시면은 이제 이 볼트 구멍 빼고 전부 다 완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쪽 이제 끝에 부분 볼트 구멍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을 클릭해 주셔서 여기다가 점을 클릭해 주셔도 되고, 원을 클릭해 주셔서 해주셔도 되고, 선을 클릭해 주셔서 위쪽으로 선을 그려줍니다. 그려줄 때 아예 수직으로 위로 딱 올라가게 그려주신 다음에 치수 몇? 원이 지금 현재 측정을 해보면 50을 둘레로 이쪽 원을 회전하고 있으니까 반지름인 25 입력해 주신 다음에 마무리. 자, 그런 다음에 구멍을 클릭해 주셔서 이쪽 끝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구멍에서 이 모양이 탭을 내는 도구이니까 이쪽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탭. 그런 다음에 유형은 현재 있는 것이 아니라 ISO 메트릭 프로파일 세 번째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쪽 길이를 측정했을 때 M4가 되겠죠? 4. 자, 그런 다음에 이 0.7은 피치인데 크게 건드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깊이를 지정해 주시고, 지금 보면 전체 관통이 아니라 끝까지죠. 그리고 이쪽 부분에 길이를 전체 깊이가 아니라 이쪽 부분을 선택해 주셔서 어디까지 이 나사가 들어가야 되겠냐를 표시하는 건데, 측정해 보니까 9가 되겠네요. 이쪽 부분 다시 하겠습니다. 자, 25로 해주신 다음에 왼쪽 위에 구멍을 클릭해 주셔서 단축키로는 H입니다. 탭 구멍, 그리고 어디를 뚫어야 될지 클릭해야 되니까 이 선분 끝 이렇게 클릭해 주신 다음에 기본 유형인 이쪽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미국에서 쓰는 규격이고 우리나라 규격인 ISO 메트릭 프로파일, 그 다음에 크기는 4. 그럼 자동으로 M4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피치 값은 0.7이라는 건데 이 부분은 크게 건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깊이, 전체 관통이 아니죠. 끝까지 거리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 끝까지는 말 그대로 면이 끝나는 거나 면이 만나는 지점까지니까 거리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스레드 길이, 이쪽 부분이 중요한데 이쪽을 측정해 보니까 9가 되겠네요. 자, 이쪽 부분은 크게 건드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왼쪽보다 이 소수점은 건드시지 않아도 되고, 이만큼
2.8만큼 더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4개가 있죠? 지금 구멍이. 그런데 이 4개를 직접 다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써야 될 기능이 원형 패턴 기능입니다. 원형, 왼쪽 위에 원형을 클릭해 주셔서 피처 어떤 걸 회전시킬 거냐? 구멍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구멍을 클릭해 주시고 축, 어딜 기준으로 할 거냐? 이렇게 원인 부분 아무데나 클릭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중심점을 잡아줍니다. 클릭. 6개가 아니라 4개. 그런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스레드가 난 구멍을 4개 뚫어주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본체 형상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깎이를 끝으로 모든 본체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축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